작년 2020년과 2021년에 이학습터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학급을 개설하고 학생 개정하는 부분도 좀 변경이 됐고요. 이학습터 LMS 운영하는 부분에서 기능이 개선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어떤 것들이 좀 개선됐는지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화상 수업 도구가 이제 이학습터랑 합쳐져서 이학습터 내에서 화상 수업을 이제 사용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과 화상 수업 도구의 이제 기본 사용 방법을 간단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먼저 기존의 이학습터와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새롭게 바뀐 이학습터 화면인데요. 기존에는 좀 메뉴가 되게 많았습니다. 메뉴가 되게 많아서 직관적으로 어디서 뭘 봐야 되는지 한눈에 안 들었었는데, 2021년부터는 이학습터가 이제 분류도 카테고리가 크게 세 가지 분야로 축소되었고요. 좀 분산되어 있던 그런 메뉴를 좀 최대한 모으고 필요 없는 부분들은 가지치기를 해서 선생님들께서 직관적으로 좀 충분히 쉽게 사용할 수 있게 많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학습터에서 학급 개설하는 부분이 조금 바뀐 부분을 좀 설명해 드릴 텐데요. 먼저 이학습터는 이제 지역별로 다하게 나누어져 있고요. 이제 에듀넷 계정으로 로그인하셔야 되는데 나이스 인증서가 필요하시니까 아마 회원가입 절차는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라서 생각하겠습니다. 네. 이학습터 화면에 이제 로그인 하시면 이렇게 상단에 온라인 수업이라는 카테고리가 가운데 보이실 겁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학급에서 이제 학급을 개설하실 수 있는데요. 들어가 보시면 처음에는 이렇게 탭이 나오실 거예요. 그래서 학급을 만드시는 부분은 바로 여기에서 신규 학급 개설해서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학급 개설 신청을 누르시고 학급을 기본 정보를 입력하시고 만드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학급이 이제 만들어지거든요. 제가 임시로 만들어 놨는데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해야 될 일은 이제 학생들을 초대해야겠죠. 그래서 지금 학급을 만들어서 들어오시면 처음에 만나시게 되는 화면이 이렇게 생긴 화면이세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학습터 LMS를 운영하실 수 있는데, 학생을 초대를 해서 학생들을 이 방에 초대한 다음에 이제 운영해야 되니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학생을 이제 이 방에 들어오게 하는 건데, 사실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가입을 하고 이 학급을 찾아오는 방법보다는 선생님들께서 이제 일괄적으로 계정을 생성해 주시는 방법이 더 편하셨을 거예요. 근데 학생들의 계정을 일괄적으로 생성해 주는 부분도 조금 변경이 됐었는데, 이제 올해 초에 이제 학생 계정을 이제 일괄적으로 생성하는 부분에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이제 학생 계정을 교사가 발급해 줬을 때 학생들은 이학습터 서비스만 이용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부터 이제 교사가 만들어진 일괄 계정으로 학생들한테 주면 이학습터뿐만 아니라 뭐 디지털 교과서, 위두랑 뭐 에듀넷 전반적인 서비스를 모두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에듀넷 티클리어로 학생 계정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학생 계정을 이제 일괄적으로 생성해 주는 부분은 마찬가지로 온라인 수업, 가운데 있는 온라인 수업에서 나의 학급으로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그래서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을 선택을 하시면 이렇게 만드실 수 있는데요. 제가 이 부분은 화면에서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만드신 학급을 선택하시고, 그러면 처음에 학급방에 들어오시죠? 그럼 여기서 들어오지 마시고요. 여기서 에듀넷 교사 발급 계정을 선택하시면 이런 화면을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그룹을 등록을 하시고요. 만약에 제가 상평초등학교에 그룹을 만들었다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거든요. 여기서 동의서, 학부모 보호자 동의서 업로드 해주신 다음에 여기서 밑에 있는 이 칸에서 이제 학생들의 계정을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추가를 누르신 다음에 학급 인원이나 아니면 생성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추가를 하고 10명이면 하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아이디를 입력해 주시는 건 불편하시기 때문에 학생 정보 입력이라는 곳에서 공통된 아이디를 생성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공통으로 들어갈 부분이 만약에 뭐 테스트 이런 식이라면 밑에 나오는 이제 아이디가 숫자만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통된 부분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아이디를 일괄입력하면 이렇게 아이디는 이렇게 쭉 순서대로 들어가죠. 마찬가지로 비밀번호도 일괄적으로 입력해 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약 입력했다 치고 하면 여기에 이제 비밀번호도 쭉 들어가고요. 성별, 동의 여부 체크하신 다음에 학생들 이름 선택해서 적어주시고 저장하시면 학생들이 이제 계정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 계정이 생성되면 선생님들께서 이제 학급에서 초대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손쉽게 학생들이 이제 로그인을 통해서 이 학급을 들어올 수 있게 됩니다. 학생 초대는 이 학급에서 학생을 이제 배정을 통해서 초대하시면 됩니다. 사실 제가 자세한 부분을 드리기에는 사실 오늘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많지 않아서 정말로 자세한 부분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이학스터 매뉴얼을 통해서 참조하시면 충분히 잘 따라 하실 수 있고요. 오늘은 좀 변화된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학습터의 LMS, 그 학급에서 이제 원격 수업을 운영하실 때 여러 가지 이제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기존에도 있긴 했습니다. 기존에도 있긴 했는데 좀 더 업데이트되고 좀 발전된 부분을 좀 중심으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좌 관리하기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선생님들께서 수업이 이루어지는 부분이시죠. 실질적으로 수업 자료를 올리시고 뭐 컨텐츠도 만드셔서 업로드를 하시는 그런 곳인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이 처음에 좀 많이 헷갈려졌던 게 강좌는 뭐고 주제는 뭐고 컨텐츠는 뭔가 이런 개념이 좀 헷갈리셔서 만드실 때 좀 혼란이 있으셨는데 쉽게 말해서 이제 왼쪽에 있는 걸수록 더 큰 이제 주제가 큰 카테고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제 강좌를 만들면 저 같은 경우는 뭐 국어, 수학의 과목으로 만들던가 아니면 매일매일 원격 수업을 할 때는 아예 날짜로 이렇게 만들던가 그렇게 해서 강좌를 만드시고요. 주제는 선생님들께서 그 날짜에 뭐 해당되는 과목을 여러 개 넣거나 뭐 1교시부터 6교시를 주제별로 넣으시거나 아니면 중학교 선생님들처럼 과목에 대한 강좌라면 1차,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나눠서 주제를 만드시면 되고요. 컨텐츠가 바로 그 주제를 실질적으로 수업에서 활용하시는 그런 자료들, 뭐 영상 자료라든가 이학스토에 있는 영상 자료라든가 유튜브에 있는 영상 자료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선생님들께서 직접 만드시는 퀴즈, 학습지 이런 것들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 이제 아이들이 실질적으로 수업 학습 내용이 이루어지는 부분은 바로 이 컨텐츠를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강좌 기능에 좀 강화된 부분은 사실 작년까지는 이제 주제 내에서 이제 뭐 이동 복사 기능 이런 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주제 뭐 강좌 주제 컨텐츠 구분 없이 모든 것들을 이동하거나 복사하거나 아니면 다른 강좌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강좌에 있는 걸 가져온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예전에 만드셨던 컨텐츠가 다른 수업이나 다른 강좌에서도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가져오고 복사해 갈 수 있다는 거 그거 좀 참조하셔서 수업을 좀 구성하실 때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는 부분이 좀 보완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컨텐츠 이동 복사와 컨텐츠 가져오기가 가능하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퀴즈 만들기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퀴즈를 한 문제씩 만드실 수도 있지만 문제은행에서 문제를 가져와서 퀴즈로 컨텐츠를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컨텐츠 순서를 변경하고 이제 수정을 이제 바로 하고 그런 것들이 좀 편해졌는데 이건 작년에 업데이트돼서 좀 더 개선이 좀 많이 됐습니다. 작년에 처음에 이제 이학습을 할 때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만든 거를 이제 수정을 좀 디테일하게 할 수가 없고 삭제를 했다가 다시 만들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언제든지 수정하고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강좌에 선생님들께서 좀 많이 영상을 많이 올리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학스토어에 있는 영상이 좀 부족할 경우에는 선생님들께서 직접 영상을 찍어서 올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냥 생각보다 대부분의 선생님들께서 유튜브 영상을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제 기존에는 유튜브 영상이 이제 올라가면 클릭만 하면 이게 학습을 한 걸로 진도율이 체크가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유튜브 영상도 이제 그 시청한 부분에 한해서 이제 진도율이 반영이 되고요.
그다음에 끊어보기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잠깐 끊었으면 아까 보던 데서 이어보기 기능도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생들이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나 나중에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북마크 설정도 할 수 있고요. 사실 뭐 반복하기 기능도 있거든요. 구간을 반복하는 기능도 있는데 학생들은 아마 반복하기로는 잘 안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을 시청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기능들이 많이 업데이트 됐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튜브 영상은 진도율이 잘 반영이 되는데요. 선생님들께서 개별적으로 만나서 올리시는 영상이나 유튜브가 아닌 다른 외부 사이트에서 가져오는 영상은 진도율 반영이 안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이제 학생 관리인데 특히 이제 학생 관리 같은 경우는 이학스터가 이제 LMS에서 학생들이 원격으로 이제 수업과 교수학습이 일어나는 공간이다 보니까 학생들이 학습을 어떻게 했고 얼마나 했고 잘 했는지를 좀 점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됐는데 일단 날짜별로 이제 출석, 시간별로 출석, 강좌별로 출석, 어떤 강좌는 학습을 했고 어떤 강좌는 학습 안 했는지 날짜별, 강좌별 출석이 좀 관리가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학습 현황 관리라 그래갖고 이제 어떤 주제에 대해서 어떤 강좌 내에 어떤 주제를 얼만큼 애가 학습을 했는지 시작은 언제 했고 종료는 몇 시에 했고 학습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접속은 PC로 했는지 뭐 모바일로 했는지 이런 것들도 상세하게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확실히 좀 많이 달라진 거는 이제 화상 수업이 이루어졌다면 화상 수업에 대한 학습 현황도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화상 수업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 참여 시간까지 현황 관리가 가능합니다. 그럼 소통 기능은 이제 쪽지랑 채팅방 기능이 따로 들어가는 와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소통을 이제 따로 뭐 카톡이나 다른 플랫폼을 사용해서 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이학스터 내에서도 학생들이 만약에 확인한다면 충분히 소통을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생겼다는 거 채팅방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게시판 같은 경우도 계속 보완이 사실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순서 정렬 부분이나 뭐 미리 보기 그런 기능도 많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는데 게시판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좀 특징과 속성이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원하시는 게시판을 생성하셔서 그 게시판의 특징에 맞게 운영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과제 관리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강좌 관리해서 학생들한테 수업이나 학습 자료를 제공해서 원격 수업이 이루어진 뒤에 별도로 이제 학생들의 생각을 좀 묻고 싶거나 아니면 선생님들께서 아예 학생들에게 어떤 걸 작성해서 내게 하고 싶을 때 어떤 결과물을 좀 보고 싶으실 때 많이 활용하시는데 이 과제 관리도 좀 많이 좀 편의성이 보완됐습니다. 먼저 이제 예전에는 과제 취합 관리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제 게시판에 업로드를 하는 형태라서 그 아이들이 올린 게시판 글을 하나하나 다 여러 번 확인했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올해 이제 보완이 되면서 과제 하나에 학생들이 제출을 하면 이제 밑으로 이렇게 댓글처럼 이렇게 달립니다. 그래서 학생의 생각을 물어보면 이렇게 댓글처럼 달아주고 파일 첨부도 할 수 있는 형태로 이렇게 변경이 됐고요. 선생님들께서는 이제 학생들이 제출한 이런 내용들을 이제 한 번에 다 관리를 할 수 있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학생들도 이거를 서로가 남긴 이런 댓글이나 답변을 보게 할 건지 보지 못하게 할 건지 처음에 과제를 만드실 때 설정이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선생님들께서 내용을 구체적으로 다 살펴보진 않으시더라도 직관적으로 아이들이 얼마나 제출을 했고 얼마큼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제출 현황도 쉽게 파악하실 수 있고요. 학생들 입장에서도 이제 과제 제출하는 방식이 되게 간편해졌습니다. 그래서 댓글로 쓰고 파일 첨부할 것은 첨부하고 그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제 파일 업로드는 다양한 형식의 파일은 가능은 한데 여전히 좀 용량 제한이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평가 관리인데 선생님들께서 요거를 좀 많이 자주 사용하시는 분들은 자주 사용하시더라고요. 평가 관리 같은 경우는 이제 쉽게 말해서 학생들이 학습한 내용에 대해서 뭐 단원 평가나 여러 가지 문제 은행식으로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학생들을 좀 평가하고 연습 문제를 제공할 때, 과제로 제공할 때도 많이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이 학습터 평가에서는 일단 평가지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가능하세요, 선생님들께서. 그래서 문제나 내용을 직접 다 작성하셔서 이제
아이들한테 제공할 수도 있고요. 편집 툴이 제공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학생들은 그 화면에서 바로 입력하고 체크할 수 있게 그렇게 제공이 되고요. 문제 만드는 게 좀 힘드시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 은행식으로 평가지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몇 학년, 무슨 과목, 어느 부분에 문항수 몇 문제, 난이도는 어떻게 이렇게 해서 평가지의 난이도까지 설정하셔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전에는 제공까지만 했는데 일단은 결과 확인하는 거, 그다음에 평가 결과를 전체를 다 이제 다운받아서 선생님들께서 뭐 수행평가 기준을 활용하시던가 그렇게 가능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전에 좀 피드백을 해주는 게 좀 되게 힘들었는데 이제 학생이 만약에 이렇게 평가지에 어떤 답변을 하거나 제출을 했을 때 학생이 뭐 오답이나 아니면 좀 잘 모르는 문제가 생겼을 때 밑에 그 첨삭을 통해서 선생님들께서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입력을 통해서. 그래서 첨삭이라는 공간에다가 학생들한테 하고 싶은 이런 피드백을 작성하셔서 제공한다면 조금 더 의사소통이 가능한 평가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학생들이 제출하는 화면이 이렇게 보이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학스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을 한 부분에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네, 시간이 좀 많이 없다 보니 너무 좀 정신이 없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래서 만약에 천천히 이학스터를 좀 그전에 사용해 보지 않으셔서 이참에 좀 사용해 보시려는 마음이 들었다면 이학스터에 이제 매뉴얼이 제공이 되거든요. 천천히 매뉴얼을 보시면서 따라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요. 오늘은 이제 이학스터 화상 수업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 2월쯤에 이제 화상 수업이 이제 도입이 됐었는데, 그래서 테스트 기간을 끝내서 3월부터 선생님들께서 이학스터 LMS의 화상 수업 도구를 같이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사실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고 많이 개선이 되어갈 예정입니다. 부족한 것이 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선생님들께서 좀 피드백을 많이 주신다면 그런 부분이 많이 반영돼서 점점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일단 이학스터 화상 수업 시스템 같은 경우의 장점은 기존의 이학스터 학생의 계정을 그대로 가지고 사용할 수 있다는 점과 그 다음에 이학스터 LMS에 화상 수업 도구가 완전히 들어와 있기 때문에 서로 통합되어서 다른 플랫폼을 굳이 가져와서 쓰지 않더라도 하나의 공간에서 다 모든 원격 수업이 가능하다는 점이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의외로 좋은 게 선생님들께서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사다 보니까 이 이학스터 화상 수업 도구는 거의 수업 전용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요청하는 그런 요소들이 좀 많이 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그런 부분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더라이브에서 학교 원격 수업에 좀 특화된 부분들을 좀 추가하고 보완해서 설계를 해서 그냥 일반 온더라이브에는 없는 기능들이 이학스터 화상 수업에는 들어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뭐 온라인 모드 학습이라던가 참여 확인 요청한 이런 것들은 이학스터를 통해서만 사용 가능하십니다. 네, 그러면 이학스터 화상 수업을 이제 개설하는 방법을 먼저 안내해 드리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기서부터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이학스터에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은 이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화면을 제가 캡처를 가져왔는데 만약 제가 화상 수업을 개설을 한다라고 했을 때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사용하실 수 있으세요. 먼저 첫 번째 방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처음에 들어온 줌처럼 즉석에서 바로 시작하는 방법이 바로 첫 번째 방법입니다. 선생님께서 먼저 시작하기를 누르셔야 되고요. 시작하기를 누른 뒤에 학생들이 수업에 입장하는 그런 즉석 수업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중등에서 저희 초등학교에서는 담임 선생님이 혼자기 때문에 그냥 즉석 수업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중등 같은 경우는 이제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많이 나눠져 있으시고 이학스터에서 부담임제로 이렇게 운영하시는 학교도 많거든요. 그럴 때는 과목별로 선생님들께서 특정 날짜와 시간을 지정을 하셔서 화상 수업 강좌를 아예 개설하시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 세 번째는 그 주제 안에 그래서 1차 시는 뭐 퀴즈나 컨텐츠를 통해서 학습을 하고 3차 시 때 뭐 나는 화상 수업을 하겠다. 그럴 때는 그런 주제 안에 화상 수업을 개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쉽게 말해서 조회 종례형 화상 수업이라고 나와 있지만 즉석 화상 수업이라고 그냥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화면에 들어가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좀 이따가. 네, 두 번째는 강좌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하나의 강좌 안에 여러 주제 중에 하나로 화상 수업을 개설하는 방법.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러면 좀 지금부터 화면을 좀 제가 이학스터 화면을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좀 꺼야지만 이학스터 화상 수업 도구가 보이거든요. 잠시 비디오를 끄고 네. 처음에 입장하시면 이렇게 왼쪽 상단처럼 마이크와 카메라를 사용할 건지 허용하는 그런 창이 하나 뜨시거든요. 이 창을 반드시 허용을 해주셔야지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허용을 해주시면 이렇게 본인의 이제 캠이 설치가 되어 있다면 캠이 이제 잡히실 거고요. 이제 오디오 같은 경우도 설정이 되어 있으면 여기서 얘가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리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체크를 하신 뒤에 이상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시면 수업 입장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네. 지금 이게 이학스터 화상 수업 도구에 들어온 장면인데요. 선생님들께서 지금 처음에 여기 들어오시면 혹시 줌에 익숙하시거나 뭐 미트에 좀 익숙하신 분은 조금 당황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학스터 화상 수업도 같은 경우는 수업에도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평상시에 수업을 준비하시는 걸 생각하시면 똑같습니다. 저희가 물론 바로 아이들 앞에 서서 수업을 할 때도 있지만 저희가 뭐 교실에서 교과서도 펴고 지도서도 좀 펴고 그 다음에 컴퓨터로 학생들한테 보여줄 창도 좀 띄워놓고 그렇게 한 다음에 수업 시간이 되면 바로 수업을 시작하잖아요. 그렇게 수업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게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보면 좌측에 보면 수업 영상 목록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업 영상 목록. 수업 영상 목록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지금 학생들한테 보여줄 화면들을 수업 화면들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로 영상 추가를 통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추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영상 추가를 누르시면 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제 캠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세 가지는 그냥 다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선택을 한번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일단 캠을 선택하면 네, 이렇게 캠이 하나 추가가 되고요. 또 한 번 눌러서 이번에는 함께 보기라는 거를 해보시고요. 세 번째는 화면 공유를 이렇게 선택합니다. 근데 중요한 화면 공유 같은 경우는 듀얼 모니터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이 창이나 이 크롬 탭에서 그러니까 모니터 하나를 사용하시는 분이라면 요거 전체 화면을 선택하지 마시고요. 창이나 크롬 탭에서 좀 선택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뭐 듀얼 모니터 사용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창이나 크롬 탭에서 선택하시고 제가 이제 PPT가 안 보이니까 PPT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디오 공유 체크하시고 공유. 그러면 여기다 지금 추가된 게 보이시죠?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제가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한테 보여줘야 될 화면들을 여기다 추가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화면 중에서 주화면이 있고 부화면이 있습니다. 저희 줌은 뭐 화면 공유를 통해서 아예 화면을 넘겨서 보여주고 이제 사람의 얼굴은 자동적으로 구석으로 빠진다면 저희 같은 경우는 이학스터 같은 경우는 주화면을 뭘로 보여줄지 선택하시고 이 오른쪽에 있는 요게 부화면입니다. 이 부화면에는 뭘 넣을지 선택하시면 됩니다. 보통 캠은 부화면을 체크해서 부화면을 보내시고요. 학생들한테 보여줄 화면이 만약에 PPT다 그러면 주화면을 선택하셔서 이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닫아주시면 쉽게 말해서 수업을 할 기본 준비는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오른쪽에 있는 거는 지금 회색으로 나오시죠? 이거는 이제 교사의 마이크를 켜고 꺼는 버튼입니다. 그래서 한번 누르면 켜지고요. 한번 누르면 꺼집니다. 지금은 줌으로 선생님께 연수를 제공했기 때문에 요거는 꺼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똑같이 생긴 마이크가 하나 있는데요. 요거는 뭐냐면 학생들의 마이크를 처음에 들었을 때 다 꺼놓을 건지 다 켜줄 건지를 설정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작은 화면 나는 부화면을 없애고 싶다 하면 이거 클릭하시면 없어지시고요. 한 번 더 누르면 생기시고요. 그 다음에 작은 화면의 크기의 위치, 그러니까 이거의 위치도 이렇게 왼쪽, 아래쪽, 오른쪽 이렇게 바꾸실 수 있고 크기도 완전히 줄이실 수 있습니다. 좀 화면이 방해가 되시면 없애거나 크기를 줄이시는 건 괜찮습니다.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영상 목록에서 화면을 세팅하고 수업할 준비를 하는 것이라 생각하시면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좀 자주 많이 사용하셔야 되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함께 보기예요. 함께 보기. 자, 요건 좀 이따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함께 보기라는 거는 쉽게 말해서 제가 지금 주 화면을 한번 꺼볼게요. 끄고 함께 보기를 주를 체크를 하면 네, 요거는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우리가 줌에 처음 들어온 학생들이랑 같이 이렇게 쭉 같이 들어온 사람들이랑 얼굴 맞대고 볼 수 있잖아요. 바로 그 기능이 바로 이 함께 보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올해 업데이트된 것 중에 살펴보기라는 기능도 있는데 조금 이따 그거의 둘의 차이를 한번 설명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학생들이 들어오면 학생들이랑 함께 얼굴도 보고 얘기도 할 수 있는 공간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제가 한번 학생 아이디로 한번 들어와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학생 걸로 지금 들어오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들어왔는데 학생 화면에서는 수업 들어갈 수 있는 버튼이 생성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수업할 준비가 다 됐으면 이 오른쪽 가운데 있는 위에 가운데 있는 수업 시작 버튼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거를 누르지 않는 학생들은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꼭 수업 시작을 누르셔야지만 학생들도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수업 시작을 누르면 이제 학생들도 시간이 되거나 아니면 즉석 수업이 됐을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예, 들어오게 되면요, 학생도 이제 둘 다 지금 제가 해서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학생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물론 지금 제가 교사 화면에서 마이크를 꺼놨기 때문에 지금 말소리가 안 들리는데 좀 말을 시키고 싶으면 마이크를 켜주고 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친구가 말을 시키고 싶으면 마이크 켤 수 있고 아니면 전체를 마이크를 켤 수도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함께 보기였고요. 그래서 좀 함께 보고 얘기하다가 다시 이제 수업에 들어가시면 내용을 주 화면으로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기본 도구를 통해서 학생들과 수업하는 방법을 말씀드렸고요. 사실 수업만 한다기보다는 저희가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랑 여러 가지를 이제 의사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네. 화상 수업을 통해서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하실 때 이학스터 화상 수업에 들어가 있는 여러 가지 도구와 그런 기능들이 어떤 건지 좀 소개해드리고 실습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채팅 기능인데요. 채팅은 제가 화면에 이제 이 채팅 기능을 선택을 하시면 선생님들께서 여기서 이제 학생들에게 채팅해 줄 수 있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뭐 안녕하세요 이런 것처럼 누구에게나 다 볼 수 있게 채팅할 수도 있지만 여기 옆에 전체 버튼을 눌러서 특정한 학생을 선택하신 다음에 입력하신 그 학생한테 귓속말 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그냥 일반적인 채팅이 아니라 만약에 전체 공지사항으로 계속 위에 클립과 딱 앞정을 박아서 고정해 놓고 싶으시다면요. 그 옆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셔서 공지사항 보내기를 체크하신 다음에 입력하시면 이렇게 위에 공지사항으로 그냥 아예 고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면서 채팅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생각하실 때는 활성화를 비활성화로 돌려주시면 학생들이 이제 채팅할 수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채팅에서 좀 학생들이랑 좀 의사소통이나 상호작용이 이루어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줌의 채팅방이랑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참여자인데요. 참여자 탭을 눌러보면 이렇게 들어와 있는 학생은 빨간색으로 이제 뜨고요. 들어오지 않은 학생은 회색으로 뜹니다. 그래서 이제 요게 참여자가 들어왔을 때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는데 아니 아까 그냥 함께 보기에서 참여 확인할 수 있지 않느냐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 학스터는 학생들의 얼굴을 만약에 다 같이 보고 싶을 때는 함께 보기를 만약에 누르시면 학생들도 같이 이걸 보게 됩니다. 근데 선생님의 수업 진행을 하실 때는 굳이 학생들의 얼굴을 이렇게 함께 보기를 주화면에 놓고 수업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살펴보기라는 기능이 따로 생겼는데
그거는 선생님이 창이 하나 더 생성이 됩니다. 그 창을 듀얼 모니터 뭐 안 쓰는 오른쪽 모니터에다 갖다 놓으시고 선생님은 아이들 얼굴을 보면서 수업을 하실 수 있으세요. 지금 함께 보기라는 거는 학생들도 학생의 얼굴과 선생님의 얼굴 다 같이 보고 싶어 할 때, 그럴 때 켜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흥미로운 게 뭐냐면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학생한테 발표를 시키고 싶으실 때, 그럴 때 요 참여자 탭에서 발표하기를 선택해서 시키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 3을 발표를 시키고 싶어요. 학생 3한테 발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상태에서는 발표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가 지금 PPT를 주화면에 올려놨죠. 이 주화면이 지금 켜져 있는 상태에서는 학생한테 발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이 발표를 하려면 학생 얼굴이 이 주화면에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주화면을 잠시 꺼주셔야 됩니다. 그럼 끄면 제 마우스가 있는 이 학생 이름 옆에 보면 발표하기라는 버튼이 활성화가 돼요.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아까는 회색불이 들어왔는데 지금은 발표하기 버튼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발표하기를 누르면 이 학생 3이라는 친구한테 화면에 요청하기 팝업 창이 하나 뜨면서 발표할 건지를 동의하는 그 창이 하나 갑니다. 그래서 학생이 그걸 수락을 하면 그 학생이 이 주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교사가 학생한테 이제 발표를 시킬 때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이제 반대로 학생은 제가 학생 화면을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학생 화면인데 제가 좀 창을 좀 줄여보겠습니다. 좀 구분이 갈 수 있게. 학생 같은 경우는 이게 선생님, 이게 제가 여기 보이는 게 이제 선생님 얼굴을 좀 보고 있는 거예요. 학생은 만약에 설명을 듣다가 질문할 게 생겼을 때는 어떻게 되냐면 선생님한테 채팅방을 통해서 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지만 아예 화면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같이 보고 싶어 한다. 아니면 그냥 공개적으로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 학생 화면에서는 더보기에 질문하기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하기를 클릭을 하면 선생님한테 질문하기 요청이 가요. 그럼 질문하기 보냈죠? 그러면 선생님 화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화면을 보면 여기에 그 학생 3 옆에 질문 수락이라는 이런 글자가 생깁니다. 이 친구가 좀 질문을 했다는 소리고 상단에 보면 참여자 탭에 숫자 1이 뜹니다. 이렇게. 이거는 질문이 하나 들어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수락을 해주시면 학생의 얼굴이 이 주화면에 뜨게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네, 질문 수락했죠? 그러면 학생 화면에서는 영상 송출하겠습니까? 이런 창이 뜹니다. 확인을 하면 이렇게 학생 얼굴이 이렇게 뜨고 여기 있는 사람이 이제 학생이라 제가 지금 여기 이게 학생이고 여기가 이제 교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질문에 답변해주고 얘기도 들었으면 이제 가하고 중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참여자 탭에서 이루어지는 질문과 발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해가 가시는지 모르겠네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탭에 있는 거는 설문조사인데요. 설문조사는 사실 처음에 그냥 누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탭은 설문조사의 결과가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왜 이게 뭐 누르는 게 없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설문조사를 실시를 하고 그 결과가 여기에 보이는 곳인데 그럼 실시는 어디서 하냐? 여기 오른쪽에 보면 더보기라는 곳이 있거든요. 되게 교사 화면에 되게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설문조사가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선택하시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예 아니요 뭐 세 가지 선택, 네 가지 선택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단하게 예 아니요로만 해보겠습니다. 이 학습터를 사용해 본 적 있나요? 라고 설문조사 하고 싶어요. 그럼 이거를 이런 상태로 확인을 누르면 선생님은 아이들한테 이제 설문조사 창을 그냥 보낸 상태입니다. 그럼 아이들 화면은 어떻게 뜨냐면 이렇게 뜹니다. 이렇게. 선생님이 바로 설문조사를 보내면 그 화면에 바로 여기서 떠서 예, 아니요 선택을 한 다음에 예면 확인을 누릅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에서 마찬가지고 선생님 화면에서 마찬가지고 여기서 설문 결과가 이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많으면 바로바로 쭉쭉쭉 나오겠죠? 근데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누가 뭘 선택했는지는 여기서 선생님들이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몇 명이 이걸 선택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가 필요하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기능인데, 요거 네 번째 있는 게 바로 이제 모둠 학습 기능입니다. 선생님들께서 이제 줌을 사용해 보신 분들은 소외실 기능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소외실 기능처럼 가상의 공간을 여러 개서 만들어서 학생들이 그 방에 넣고 모둠끼리 서로 얘기하면서 협의할 수 있는, 토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인데, 단점은 아직까지는 모든 방 안에서 채팅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제 업데이트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모든 학습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모든 학습 탭을 누르시면 처음에는 학생들이 쭉 목록이 떠요. 이렇게 목록이 쭉 뜨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자동 배정을 할 건지 직접 모듈을 만들어 주실 건지. 자동 배정을 클릭하고 싶으실 때는 한 모둠에 뭐 5명씩 한다. 그러면 숫자를 선택해 주시고 자동 배정하면 랜덤으로 이제 애들이 섞여 들어갑니다. 모둠 1, 모둠 2, 모둠 3, 4, 5까지 이렇게 있겠죠? 이렇게 해서 모둠이 만들어지고요. 이 상태에서 그냥 누구랑 되든 상관없이 그냥 모둠 활동만 시작한다 그러면 바로 그냥 모둠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모둠 학습방이 열리게 되고요. 선생님들께서 싫어 아니야 나 수동으로 좀 해줄 거야 그럴 때는 모둠 초기화를 다시 누르신 다음에 모둠 생성 버튼이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모둠을 여러 개 만드신 다음에 요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어요. 이제 학생을 보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모둠 1로 가, 모둠 3으로 가 이렇게. 네. 그래서 요거 예전에 좀 모둠 한번 설정한 거를 저장할 수 있는 기능이 없냐 이런 것도 물어봤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개선이 돼야 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모둠을 선택해서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자동 배정을 해서 한번 모둠 시작하기 눌러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모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잠시 뒤에 조금 한 3초에서 5초 정도 기다리시면 이런 창이 하나 뜨실 거예요. 창이 하나 뜨실 거고 선생님께서 어느 한 모둠에 들어가 계십니다. 그래서 선생님이시고요. 그 다음에 학생이 이제 들어와 있다면 학생들이 여기 딱딱 뜨겠죠.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여기서 이제 협의를 할 수 있게 제공을 해주시고 선생님들께서는 이 오른쪽 밑에 모둠 이동이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모둠 이동을 누르셔서 다른 모둠에도 이렇게 들어가서 확인할 수 있으세요. 모둠 1호에 갈 수도 있고. 네, 학생들이 좀 같이 있는 거를 좀 불편해하면 선생님께서 좀 가실 데가 없으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 방에 가도 좀 불편해하고 저기 방에 가도 불편해하고 그러면 선생님께서 좀 가 계실 데가 없으세요. 줌 같은 경우는 메인 섹션에 교사가 있고 모든 학습방에 아이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 학습 같은 경우는 선생님들께서 어느 한 모둠에 이렇게 배치되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하나 팁을 드리면 아예 모둠 팔을 하나 만드셔서 거기에 혼자 들어가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게 좀 싫으시면 모둠을 좀 순회하셔야 되고요. 근데 간혹 학생들한테 일괄적으로 학생들이 뭔가 좀 도움을 요청할 때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 한번 불러볼게요. 요, 어, 지금 여기 학생 화면인데 학생 화면에서 잘 안 보이죠? 학생 화면에서는 여기 위에 보면 도움 요청이라는 게 있어요. 도움 요청. 선생님 부르는 기능입니다. 도움 요청을 누르면 선생님 좀 와주세요 이런 기능이거든요.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런 식으로 종이 이렇게 울려요. 소리는 안 나고요. 종이 이렇게 울리는데 이 종 어디서 울리는 거지? 하면 모든 3에 이렇게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모든 3에서 날 찾는구나 하고 불이 들어온 모든 상으로 이동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둠원들과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선생님들께서 순회 지도도 가능하시고 학생들끼리 자유롭게 얘기할 수 있는 모둠학습 기능이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둠 종료하실 때는 선생님께서 종료를 하시면 아이들의 모둠학습도 종료가 됩니다. 이해가 잘 가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이제 주석 기능이라고 할 수 있죠. 줌으로 비유를 하자면 주석 기능인데 요거 같은 경우도 사실 저는 줌보다는 이학습터 주석 기능이 훨씬 더 편리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줌에서 주석 작성 눌러보신 분들 알겠지만 화면 공유 누르고
주석 짝꿍 누르고 체크하고 다시 지우고 그러고 이제 이게 단계가 몇 개 있잖아요. 근데 이학스터 같은 경우는 화면 필기는 훨씬 더 편리합니다. 그냥 색깔 선택하시고 바로 칠하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모두 지우기 버튼 누르셔서 지우시고. 그래서 만약에 제가 아까 PPT를 갖고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만약 화면 필기를 한다 그러면 브러쉬가 선택이 되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는 뭐 빨간색이다 선택하신 다음에 지금 이 부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뭐 여기다가 이렇게 간단히 쓰실 수도 있고 은근히 이 이학스터는 이게 필기하는 것도 좀 더 편하더라고요. 마우스의 감도가. 그래서 다 하셨으면 이렇게 지우실 수 간편하게 모두 지우기를 통해서 지우실 수도 있고요. 때로는 수학 수업 같은 경우는 설명을 하다가 갑자기 그냥 뭐 모르는 문제를 바로 설명한다거나 아니 연습 문제를 바로 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화이트보드를 바로 바꿀 수가 있어야 되는데 따로 뭐 PPT에 화이트보드를 넣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캔버스 투명도라는 게 있거든요. 캔버스 투명도를 오른쪽으로 쫙 다 당겨버리면 화이트보드가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사용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좀 계산 문제나 이런 것들을 원리를 다시 한번 설명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다 뭔가 글씨를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고 그래서 화이트보드 기능은 캔버스 투명도만으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다 하셨으면 또 지우고. 그래서 화면 필기 기능도 아주 간편하게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본적인 5가지 도구를 말씀드렸고요. 사실 선생님들께서 가장 많이 여기서 사용하셔야 될 사실 그 설문조사보다는 요거 나머지 4개가 아마 제일 많이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랑 별개로 교사의 수업을 조금 더 보완하고 학생의 관리적인 측면에서 조금 지원할 수 있는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보면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더보기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 더보기 버튼을 누르면 좀 여러 가지가 쭉 나와 있어요. 사실 그 전까지 문서 공유까지만 있었는데 이 살펴보기와 녹화하기가 추가가 됐습니다. 녹화하기는 원래 여기 밑에 와서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녹화하기가 아예 들어갔고 녹화를 할 수 있는 설정 기능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한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학습 현황 같은 경우는 눌러보면 이 학생이 몇 시에 들어왔는지 그리고 어떤 걸 통해서 들어왔는지를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수업을 끝내거나 이 학생이 나가면 언제 종료되는지도 나오고 이 화상 수업 현황은 이학스터에서 LMS에서 그 학생 관리에 들어가시면 화상 수업 현황도 같이 한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을 들은 일종의 기록이 되겠죠. 이렇게 학습 현황도 바로 관리할 수 있고 만약에 수업 시작했는데도 안 들어오면 이 친구 안 들어오는지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고 그런 학습 현황 관리는 그런 기능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 있는 참여 확인 요청이 조금 재밌는 기능입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교사를 위해서 만든 기능이라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원격 수업을 하다 보면 쌍방향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사실 피로도도 높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개 중에 학습에 참여를 하지 않고 좀 딴짓을 하는 친구들도 발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수업을 잘 듣고 있는지를 즉석에서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바로 참여 확인 요청이고 사실 이거를 처음에 만든 목적은 수업 준비가 다 됐나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서 만든 기능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수업 시간 전에만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수업 시간 중간중간에도 이거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하다못해 뭐 이해가 됐는지를 그냥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잘 뭐 참여하고 있는지를 참여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싶어 쓸 수도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수업 참여 요청을 보냅니다. 수업 참여하고 있지를 보내면 이렇게 보냈죠. 선생님 화면에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면 학생 화면에서 어떻게 보이냐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인증 코드를 눌러야 돼요. 선생님이 뭐 수업 참여 요청 보낼 테니까 10초 안에 다 눌러주세요 하면 수업을 잘 듣고 있던 친구들은 바로 누를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요 학생이 요거를 숫자를 입력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참여 이렇게 체크를 해줘야 됩니다. 네. 그러면 선생님 화면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여기 참여 확인 이렇게 참여 확인 요청을 아까 보냈다면 이번에는 참여 확인 결과를 누르시면 누가 이거를 지금 참여 확인을 수행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 다 되겠죠? 잘 듣고 있다면. 그래서 만약에 미참여한 학생만 보고 싶다 그러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미참여가 이렇게 뜨게 될 겁니다. 만약에 선생님이 열심히 수업하고 계시는데 이렇게 보내시고 미참여를 누르셨는데 다 미참여면 아무도 안 듣고 있다는 소리겠죠. 그렇죠?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 참여를 같이 독려할 수 있는 좀 긍정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또 참여 확인 요청은 이런 기능이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같은 경우는 퀴즈 등록입니다. 화상 수업을 하면서 퀴즈를 이제 내고 그러니까 퀴즈 문제를 만들고 출제하고 결과까지 볼 수 있는 세 단계가 다 들어와 있는데요. 선생님들께서 작년에 원격 수업 많이 하실 때 이 퀴즈를 수업 시간에 많이 활용하시기 위해서 뭐 퀴즈 N이나 뭐 카훗, 그다음에 아이스크림에서 만든 뭐 띵커벨 이런 걸 통해서 온라인상으로 퀴즈 출제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사의 좀 수요를 반영을 해서 만든 기능이고요. 단 한 가지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아직은 퀴즈가 등록이 되고 출제되고 그 결과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이 학습방이 끝나고 저장이 되지 않습니다. 아직. 그래서 이 부분은 차차 개선이 돼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퀴즈가 만들어졌을 때 객관식, 뭐 다답형, 주관식 이런 식으로 퀴즈를 선생님이 사전에 그러니까 수업 시작을 하기 전에는 만드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이 내용은 지금은 다시 저장하기 힘들다는 건 잠깐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퀴즈를 간단하게 선생님 수업 마지막에 좀 내고 싶다 정리할 때 그럴 때 좀 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퀴즈명은 오늘 뭐 먹고 싶은 저녁은 라고 하고 답변 짜장면 추가. 제가 오늘 좀 초밥이 먹고 싶습니다. 초밥 햄버거 이렇게 적고 만약 햄버거가 정답이면 이걸 정답 체크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햄버거가 정답인 문제가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해서 등록을 해 놓으시는 겁니다. 미리 수업을 시작하시기 전에 좀 먼저 들어오셔서 오늘 내일 퀴즈 한 두세 문제 이렇게 만들어 두신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시다가 이제 퀴즈를 낼 타이밍이 됐을 때 퀴즈 출제를 누르시면 됩니다. 퀴즈 출제 버튼이 선생님들 화면에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네요. 퀴즈 출제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퀴즈가 만약에 여러 개가 있다면 이 역삼각형을 누르면 내가 지금 만들어 놓은 퀴즈가 목록이 쭉 뜨실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그 내려고 하는 퀴즈를 선택하시고 출제를 하시면 이제 퀴즈가 학생들한테 나간 상태입니다. 학생 화면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학생 화면은 이렇게 보입니다. 이렇게 퀴즈가 바로 떠요. 팝업으로. 선생님께서 사실 퀴즈를 만드실 때 사진도 추가하셔서 만드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꼭 텍스트로 만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진을 넣은 퀴즈 문제도 만들 수 있고 주관식이나 서술형도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아주 고차원적인 이런 퀴즈를 만들려면 아예 이학스터 LMS에서 퀴즈 만들기를 통해서 생성을 하시고요. 화성 수업을 통해서 간단하게 이렇게 확인하실 때는 이런 퀴즈 등록과 출제를 하시면 좀 더 손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하고 전송하면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선택하고 전송하겠죠. 그러면 선생님한테는 어떻게 보이냐면요. 더보기에 눌러서 퀴즈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렇게. 그러면 학생들이 어디를 선택했는지가 나오고 학생 3에는 오답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정답자들이 많이 나오면 정답자가 좀 많으면 좀 이해를 잘 했구나 오늘 수업을 이렇게 좀 살펴볼 수 있겠죠. 그래서 퀴즈는 등록, 출제, 결과 이렇게 세 단계로 사용하시면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설문조사 같은 경우는 아까 초반에 설명할 때 세 번째 탭에서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설문조사는 생략을 하고요. 이 문서 공유 같은 경우는 뭐냐면요. 선생님들께서 화상 수업을 운영을 하시다가 학생들한테 뭐 사진을 전송하고 싶으시다. 아니면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수업 자료를 보내고 싶으시다. 그거 되도록이면 아이들한테 전송하실 때 한글 파일로 보내지 마시고요. PDF로 좀 변환하셔서 보내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PC로만 듣고 있지 않고 모바일로 듣고 있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문서 공유라는 거는 이 화상 수업 채팅방 여기 이학스토어에서 학생들한테 문서를 올려줄 수 있다. 그러니까 파일을 이렇게 보내서 선택하면 여기에다 자료 올리기를 하면 학생들이 문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서로 해서 정말 한글 문서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다른 문서, 다른 파일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학생들 손쉽게 공유해 줄 때 사용하시면 좋은 기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었는데 함께 보기와 살펴보기의 차이점을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그래서 바로 이 살펴보기가 올 이제 상반기 말에 새로 생긴 기능이에요. 이게 왜 생겼냐면 선생님들께서 좀 불만을 많이 제기했던 게 뭐냐면 아까 수업 영상 목록에서 요 함께 보기 요게 있는 건 그래 뭐 나쁘지 않은데 만약 이 상태를 해 놓은 상태로 수업을 하려면 다시 또 이 주화면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내가 애들 얼굴을 보고 싶으면 다시 또 주화면을 함께 보기를 바꿔야 되는 이런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죠. 물론 함께 보기를 하면 이 친구한테 마이크도 끄고 얼굴도 볼 수 있지만 내가 화면 공유처럼 내 화면을 띄워서 수업을 하려면 다시 이 주화면을 끄고 원래 화면을 돌아가야 된다는 그런 불편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선생님 입장에서 학생들의 얼굴은 계속 보면서 그 다음에 마이크를 껐다 켰다 해줄 수도 있는 상태에서 이 수업을 진행할 수 있게 해달라. 그래서 생긴 게 바로 살펴보기입니다. 이 살펴보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살펴보기를 누르면 창이 하나 이렇게 더 떠요.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창 하나 더 뜬 거? 네. 창이 하나 더 뜨는데 이런 배경색이 하나 뜨는데 이 상태 왜 아무것도 안 나오지? 하실 수 있는데 자세히 보면 플레이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화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수업을 하실 때는 그냥 PPT로 녹화하시다가 요거는 듀얼 모니터 있으신 분들은 화면에다 다른 화면에다 옮겨 놓으시고 학생들의 얼굴은 이걸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주화면은 아까 이걸로 띄워놓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오른쪽에는 뭐 왼쪽이든 학생 얼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하나 모니터에는 선생님이 화면에서 띄워놓은 수업 자료가 보일 수 있겠죠. 선생님은 수업 자료도 활용하시고 그 다음에 학생들 얼굴도 볼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학생들은 이 살펴보기를 선생님만 볼 수 있기 때문에 학생들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의 차이는 있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 추가된 게 뭐냐면 예전에 살펴보기 창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요. 정말로 살펴보는 건 됐어요. 학생들의 뭐 얼굴, 그 다음에 자리에 있는지 없는지 이것만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함께 보기처럼 마이크를 여기서 껐다 켰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거의 뭐 선생님들이 어떻게 보면 줌처럼 만들어지기 원하셨던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게 맞는 방법을 생각하고요. 그래서 아이들의 창을 따로 켜놓고 마이크 껐다 켰다 해줄 수 있고 좀 얼굴도 확인할 수 있는 창이 별도로 있다. 그게 살펴보기다라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함께 보기는 진짜 말 그대로 학생들이랑 함께 보는 거예요. 학생들도 친구들 얼굴 보는 그런 상태가 바로 함께 보기입니다. 그 두 개의 차이를 이해하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마지막입니다. 녹화하기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원래 녹화하기가 여기 그냥 따로 이렇게 빨간색 점으로 있었어요. 화면에 가운데. 근데 녹화하기가 도구 더보기로 같이 들어갔는데 제가 녹화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이 녹화하기 버튼을 누르면 일단 녹화 영역. 그러니까 어디를 화면 1을 녹화할 건지 2를 할 건지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녹화 해상도도 좀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원본을 할 건지 조금 높은 화질을 할 건지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물론 높은 화질 선택하거나 그러면 용량도 커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겠죠. 근데 녹화 최대 시간은 지금은 2시간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0분만 할 건지 선생님들 이걸 선택하시는 시점부터 이제 되시는 거기 때문에 이걸 잘 선택하셔서 녹화 설정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전에 녹화는 이게 음성이 녹화가 안 됐어요. 사람들 얼굴 나오고 화면은 나오는데 음성이 녹화가 잘 안 됐었는데 이제는 이런 녹화를 하시면 이제 음성 녹화 된다는 거 이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녹화 기능을 말씀드렸고요. 제가 지금 조금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선생님들께 이제 이학스터 LMS에서 기능이 좀 개선된 부분과 그 다음에 이제 이학스터에 통합된 이학스터 화상 수업 도구의 기본 사용법과 이제 도구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제가 설명을 드린 부분으로만 생각하면 제가 한 번에 많은 설명을 드린 것도 있고 좀 빠르게 설명이 진행된 부분도 있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선생님들께 직접 해보시는 거겠죠. 물론 제가 이학스터 화상 수업 도구를 이제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연수를 했다고 해서 이학스터 화상 수업 도구만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거만 써야 되는 건 아닌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다른 뭐 화상 플랫폼도 한번 사용해 보시고 이학스터도 만약에 사용하실 거라면 그래도 이왕이면 화상 수업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연수를 드린 거고요. 만약에 오늘 좀 연수가 좀 부족해서 추가적으로 우리 학교에 좀 최적화된 걸로 연수를 희망하시는 분들께서는 강원도 교육청 이제 문의를 하셔서 이제 따로 학교 단위나 교원학습 공동체로 좀 희망 신청을 해 주시면 지금 오늘도 장학사님 와 계신데 강원도교육청 단위에서 이제 인력 풀을 제공을 해서 학교로 연수팀을 이제 보내드리는 형태로 이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걸 운영하시는 뭐 강사비나 그런 부분의 예산적인 부분은 수요기관에서 부담하셔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일단 첫 번째 시간이 이학스터 사용 방법과 화상 수업 도구 활용 연수는 이렇게 마치고요. 바로 이제 두 번째 이어지는 부분은 이학스터를 전반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권영 선생님께서 연수를 해주시겠습니다. 잠시 화면 전환이 있을 거라는 거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 연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